안녕하세요. 보건교육이 뭘까요? 보건교육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보건교육을 듣는 사람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도록 변화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듣는 사람한테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보건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안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건강 문제가 있다, 뭐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 하면은 그걸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건교육의 정의이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 기본 요소가 있어요. 교육에는 가르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교육 내용, 그리고 환경,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주의 집중, 흥미 유발, 욕구 유발, 신념 유발, 실천, 자신감과 만족감, 계속하고자 하는 자극. 근데 이게 볼 땐 좀 복잡해 보이고 암기하기 좀 너무 많아 보이는데 이해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유튜브를 딱 보게 됩니다. 이것만 먹으면 치매 예방 완벽히 됩니다. 일단 그 제목을 보고 내 주의가 딱 가요. 이런 뭘 먹으면 치매가 안 걸려? 근데 내가 치매랑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내가 치매에 관심 있고 좀 요즘에 건망증이 좀 심해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흥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됩니다. 보다 보니까 콩을 뭐 먹고 뭐 이렇대요. 좀 혹해. 사볼까? 먹어볼까? 이 욕구가 뭐예요?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보면서 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영상이. 연구 결과, 진짜 실제로 먹은 사람들의 어떤 뭐 변화, 이런 걸 쫙 보여주면서 보는 나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진짜 건망증이 나 지금 안 좋은데 진짜 기억력이 좋아지겠다. 치매 예방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학습이? 신념 유발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실천. 콩을 사서 이제 먹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감과 만족감이 이제 경험이 되면 이거 먹고 소용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말겠죠. 근데 이제 콩을 먹고 나니까 정말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도 만족도 느끼고, 계속해서 그 콩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우리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그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학습 동기가 이 보건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보건교육은 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듣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흡연에 대한 교육 왕창 시켜놓고 시험 쳤더니 막 흡연에 대한 뭐 위험성 다 알아요. 근데 금연을 안 해. 무슨 소용 있어요? 이 듣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보건교육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흥미가 있어야 되는 교육, 그리고 태도와 행동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보건교육을 만드는 게 굉장한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대상자 중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 효과적입니다. 어릴수록 변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 어릴 때 습관을 한번 잘 이렇게 형성을 해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목표 달성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목표 달성을 해야 되냐? 행동 변화를 봐야 되겠죠.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청소년들의 금연 교육을 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진짜 금연을 어느 정도 하는지라는 그 여부를 보는 것이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 활동입니다. 홍보 활동은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많이 겪었어요. TV, 라디오, 재난 문자, 벽보, 길거리 도로 현수막, 이것이 다 홍보 활동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요.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벽보판은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건교육의 특성은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일단 대전제는 그거예요. 듣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를 딱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보건교육의 원칙에서는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 잘못된 거는 잘못 알고 있던 거는 고치고 태도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보건교육 후에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 사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봐야 되고요. 보건교육 계획 시에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적합한 교육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 듣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 이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교육 방법 이런 걸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꾸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교육을 듣고 나면 아무도 바뀌는 사람이 없겠죠.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보면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해야지 잘 따라올 거고요. 과거 내용부터 최신 내용. 일단 시간 흐름으로 설명하면은 알아듣기도 쉽고 또 과거에 잘못된 지식들 이런 걸 설명하기도 과거부터 얘기를 하는 게 순서상도 맞겠죠. 듣는 사람도 편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 추상적인 것. 이거는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가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시작을 해버리면 김이 팍세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30분만 걸으세요. 매일. 그러면 3개월 뒤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건강에 필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잘 들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고요. 단순한 것 먼저 얘기하고 복잡한 것으로 가고 비슷한 말이죠. 직접적인 것 먼저 얘기하고 간접적인 것 순서를 진행하고 그리고 친숙한 것 먼저 얘기해서 낯선 것으로 가고 다 전략입니다. 듣는 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고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고요.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은 학교 보건교육이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에 보건교육은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지역사회 간호란 그 동네 사람,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군, 무슨 구, 그 사람들을 건강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바뀌어야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보건교육 중에 학교 보건은 장기적인 행동 변화에 중요하대. 왜냐? 어릴 때 바뀌면 3살 버릇 8까지 가고요. 능률적이고 효과적. 왜냐면 변화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고요. 보건교육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동네 사람 다 해요. 지역사회 주민 전체. 그리고 보건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이랑 같이 계획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효과적인 보건교육 시 유의사항은 우리가 앞에 학습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냥 학습 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집중되고 흥미, 욕구, 동기부여, 신념, 실천, 만족 이 순서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탁탁 짚는 거예요. 자, 주의를 집중을 먼저 하셔야 되고 잡아놓고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 겁니다. 학습 그 모델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제목이 달라진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지역사회 보건과 병행해서 교육시키도록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교육을 다 시켰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맨날 운동하시고 하면 좋아요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막상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 아무런 운동기구가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보건교육 받고 나서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그 동네 보건소가 그 지역에 그 공원에 가면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기구도 설치하는 사업도 하고 뭐 집에 요가 매트를 또 구비해서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하면은 보건교육이랑 연계해서 너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건이랑 병행해서 교육시키도록 한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결이 비슷한 하게 그 동네 지역사회 보건이랑 보건교육이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 보건교육 방법 선정 시 고려할 요소는 방법을 고려할 때는 일단 듣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뭐 난이도는 어느 정도 할지 어디서 할지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선정할 때 어떤 교육 내용을 해야 될까라고 고려를 할 때 보시면 다 듣는 사람 중심입니다. 피교육자, 학습자 중심인 거죠. 왜냐? 내용 자체가 만약에 제가 그 보건교육을 듣는 입장이에요. 나랑 관심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일단 주의 집중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학습 그 아까 과정에서 주의 집중부터 틀려먹었어요. 그럼 첫 단축도 잘못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의 집중,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와야 되고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이걸 파악해.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하면은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면은 또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교육 내용을 짜야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어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랑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거랑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르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교육을 시켜드리면 너무 잘 들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선정할 때는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조자료 선정 시 보조자료란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뭐 영상을 틀어줄 건지 실습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체험을 해볼 건지 이런 게 보조자료잖아요. 그러면 일단 돈, 시간 이게 중요할 겁니다. 뭐 몇 명이 듣는지도 중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적에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보건교육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면 이해는 다 가실 겁니다. 보건교육을 어디서 할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내용은 뭐로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건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계속 듣는 사람 중요해요. 듣는 사람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의 목적은 계속 말했다시피 이 사람들 듣는 사람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예방 병에 안 걸릴 수 있게 알아서 손 씻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셔야 되고요.
건강 유지와 증진. 나 이미 건강해. 하지만 이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건강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건강 문제 관리. 내가 당뇨가 있어요. 근데 그 당뇨를 잘 관리한다면 그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거 또 보건교육의 목적이고요. 질병 유발인자의 제거 및 개선. 어떤 동네가 있는데 자꾸 그 이제 상수도가 좀 노후화돼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아파하고 전염병이 돌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상수도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필터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교육의 목적에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보건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할 건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